네, 12강 어휘 적절성 파악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웨이부터 볼 텐데요. 먼저 아래쪽에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더럽히다와 두 번째 이타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글이 좀 길어요. 연구들은, 즉 심리학에서 연구들이 현재 완료로 어떤 경우들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 경우 속에서 경쟁적인 유인책들이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과업 노력을, 그리고 앞서 언급된 그 심리학 연구들의 초점은 말이야, 사실상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데 바로 심리적인 기반에 있었던 거죠. 바로 줄어드는 것, 즉 동기가 저하되는 것의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심리 연구한 겁니다.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경쟁적인 인센티브, 즉 유인책을 둔 거야. 예를 들어 A랑 B랑 경쟁을 붙였을 때 이기는 사람한테 플러스 100을 주고 만약에 지는 사람한테는 마이너스 100을 주겠다, 이런 유인책을 둔 거지. 왜? 서로 경쟁하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유인책이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봤더니 A, B 둘 다 그 과업을 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낮아졌다고요. 열심히 안 하더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 이렇게 오히려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 자체, 즉 동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심리적인 기반이 있었다는 걸 찾아보는 게 그 연구의 초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경쟁이라고 하는 건 제시합니다. 부정접두사 in이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제시하죠. 상관접속사 between A and B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성취하겠다는 누군가의 개인적 목표를 말입니다. 나는 이겨서 플러스 100을 얻을 거야 라는 게 있겠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있다고요. 갈망이 있겠지. 유지하고 싶은 좋은 인간관계를, 바로 다른 사람들과, 즉 내가 이겨서 플러스 100 얻는 동시에 내 친구는 마이너스 100을 얻게 되는 거니까 사이가 나빠지겠죠. 어쨌든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야. 1번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서로 열심히 하기보단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업무 노력 자체가 낮아지는 거지. 다음 문장 보시면 뭐뭐 할 때 주어는 유지입니다. 인간관계, 즉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할 때, 이를테면 그들의 상대방과 특히 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인관계입니다. 이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때 말이지, 그런 경쟁자들은 경험한다고요. 당연히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겠지. 어떤 갈등이냐면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들의 갈망에 또는 욕구에 말입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를, 병렬구조입니다. 그리고 더럽힐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앞에 조동사 can 나왔기 때문에 동사원형 1번과 동사원형 2번이 모두 묶이는 겁니다. 좋은 감정을 말이야. 뒤에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발생되어지는 좋은 감정이지, 바로 이긴다는 것에 의해서 말입니다. 즉 대인관계 유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쨌든 경쟁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 대인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즉 플러스 100을 얻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상처를 받겠죠. 만약 이긴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된 좋은 감정도 어쨌든 더럽혀지겠죠. 자, 이제 전문가 2명이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이 알아냈어요. 바로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주어는 바로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데 자신을 타겟으로 보는 거죠. 뭐에 있어서? 상향적 사회 비교의, 즉 내가 상대를 이겨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회 비교를 겪게 되겠지. 그런 걸 위한 내가 타겟이 됐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말이야, 내가 B를 이겨서 상향적, 즉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내가 그런 처지에 처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종종 만든다고.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으로 사람 나오고 목적격 보루 형용사 나와서 굉장히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쟤를 누르고 올라가는 순간 쟤랑 나랑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텐데, 이런 느낌이니까 문제가 없죠. 다음 문장 보시면 뭐뭐 할 때, 그들이 믿을 때, 접속사 that 이하인 상태를 믿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질투하는 비교를 말이지. 바로 자기들과
까지 묶어본다면 이때 주어인 그들은 앞서 언급된 플러스 100을 얻은 사람들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믿어요. 마이너스 100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질투 어린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지. 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느끼게 되겠지. 부정접두사 on이 있으니까 첫째는 불안감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괴로움 느끼는 거고 병렬 구조의 마지막 5월 나오고 나서 심지어 슬픔까지 느낀다는 얘기야. 다음 문장 보면 죄책감의 감정들이 주어입니다. 뒤쪽에 콤마가 있으면 늘 말하지만 동격이니까 과감하게 괄호 치고 그 다음 동사를 보면 주어가 감정들이기 때문에 동사에 s가 없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주어랑 동사가 멀 때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를 잘 따져야 됩니다. 죄책감의 감정들은 이어진다는 거지. 자, 일단 콤마 사이를 보자. 그건 바로 감정이죠. 일반적으로 연관된 감정이야. 높은 동기부여와 뭘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그렇지. 목표 달성 플러스 100을 얻고자 하는 거야. 그런 동기가 있어야만 상대방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연관된 감정은 뭐야? 상대방을 눌렀다는 죄책감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이어진다는 거야. 더 강력한 동기로. 그리고 성과로. 뭐에 있어서? 추구에 있어서. 경쟁적 목표에 대한 추구에 있어서. 자, 일단 4번 말이 안 되겠지. 상대방을 누르고 목표 이루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런 죄책감 때문에 내 동기부여와 성과가 오히려 강력해진다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미안하다는 감정 때문에 더 약화되는 게 내용상, 문맥상 옳겠지. 잘못된 건 4번인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장 계속 보시면 주어는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상태의 결과들은 포함한다는 거지. 마찬가지 주어가 결과들, 복수가 되기 때문에 포함한다, 복수동사입니다. 더 낮은 업무 동기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바로 경쟁 상태에서. 그리고 이번엔 선호를 포함하는 거지. 더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결과에 대한 선호를 포함한다는 거야. 앞서 언급된 이런 감정적 상태는 상대방을 꺾고 이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잖아. 그러니 경쟁 상태에서 꼭 이겨야겠다는 동기가 매우 낮아진다는 거겠지. 이런 것도 빈칸추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휘 변형이라든가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우리 좀 더 협력하자. 그리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결과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야. 이를테면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줄이는 거지. 결과의 중요성을. 야, 이겨서 내가 플러스 100 더 받고 네가 마이너스 100 잃는 게 뭐가 중요하겠니?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또는 말로만 하면 안 믿을 테니까 심지어 공유한다는 거야. 내가 이겨서 플러스 100 얻은 거를 상대방과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라도 대인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5번도 문제가 없겠지.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상 경쟁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의도했던 것처럼 동기를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관계의 갈등과 죄책감을 유발해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협력적 성향을 강화시킨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1번 넘어갔고요. 마찬가지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하나 찾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어휘를 좀 보면 신선하지 않은, 음식이 상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진화했다고. 언제? 음식이 과거에 부족했을 때 말이야. 자까지 묶어보자면 음식이 부족했다는 건 과거 선조들한테는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거죠. 그러니 최대한 음식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뇌가 엄청나게 진화했다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따라서 말이죠. 우리는 수동태로 강요를 받는다는 거야. 우리의 유전적 유산에 의해서 감 잡았겠지만 과거에 우리는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산다는 유전적인 유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로 먹기 위해서가 나온 거야.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가능할 땐 무조건 먹어라. 그래야 산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유전자에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본능이란 얘기지. 자, 동물들을 봅시다. 얘들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향을. 투부정사가 어떤 성향인지를 말해줍니다. 즉 먹어야 될 경향이겠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을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맛있는 음식이 뭐뭐일 때, 즉 쉽게 이용 가능할 때,
까지 묶어본다면 이 동물들한테 있어서 아하, 이 맛있는 음식이 있네. 그것도 쉽게 이용 가능한 그런 상태라면 본능적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바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1번 아무런 문제가 없죠. 첫 번째 문제과 이어집니다. 게다가 말이죠. 우리들은 또한 잠재의식적으로 막고 있다고요. 그 유명한 동사 패턴이죠. prevent A from ing 패턴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걸, 우리의 음식의 원천을,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야. 그것도 잠재의식적으로. 왜? 뺏기면 죽으니까. 우린 그렇게 진화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야. 먹을 걸 지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의 접근 권한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언제 지키냐면 그 음식이 있을 때 이내에 쉬운 도달 범위 안에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음식이 있을 때 이번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소비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야. 바로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까지 묶으면 첫 번째는 음식이 쉽게 이용 가능한 곳에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맛있는 음식이 다른 놈에 의해서 먹혀질 위험에 빠지면 최대한 남들이 못 먹게 지킨다는 거죠. 어쨌든 먹는 게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연구들이 현재 완료로 보여줘 오고 있다는 거야. 바로 that year란 사실을 말이지. 인간들은 먹을 거란 얘기야. 더 많이. 언제? 더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심지어 어떨 때도 그러냐.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허라 상해 있어서 먹지 못할 때라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면, 즉 상한 게 아니라면 매력적이지 않을 때, 즉 볼품없고 먹을 맛이 안 나게 생겼어도 사람들은 먹게 될 거라는 거야. 더 많이 말이죠. 이게 그냥 주관적인 게 아니라 여러 연구들이 지금까지 밝혀냈던 객관적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앞에 게다가란 순접 연결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욱이라고 하는 추가가 나옵니다. 뭐가 계속 덧붙여 말하고 있으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초지일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역접이 없죠?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that year란 사실을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 야 그거 상했어 라고 지적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현재 완료로 먹어왔다는 거지.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야. 뭐보다? 그들의 공평한 목보다. 즉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먹었다라고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까지 묶어야겠죠. 그들은 계속 할 거라고. 먹는 것을. 그만큼 먹는 거를 참기가 어렵다는 말을 시종일관하는 거야. 왜? 우리의 DNA에 박혀있는 본능이 뭐야?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라. 남한테 뺏기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라고 진화해 왔다는 얘기지. 우리의 생물학적인 꺼림, 싫어함, 섭취하는 데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그것도 완벽하게 끝까지. 자, 일단 4번 말이 안 되죠. 앞서 언급된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타고난 걸 말하는데 우린 타고나기를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꺼리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물학적 욕구로 바꾸는 게 낫겠죠? 끝까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치워라 하는 그런 생물학적 욕구가, 동사는 더 무게가 나온다는 말은 능가한다는 거야. 압도한다는 거지. 어떠한 반대가 되는 인지적이거나 또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들보다, 즉 의식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돼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보다 본능이 훨씬 더 압도한다는 얘기야. 즉 그만큼 살 빼기 어렵다, 안 먹기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심지어 뭐 이후에도 우리가 현재 완료로 많은 체중을 얻었다, 즉 엄청나게 살이 찐 다음에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원합니다. 더 살찌기를. 달리 말해 더 먹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글은 초지일관, 연결어에 역접이 없습니다. 계속 게다가 더욱이 첫 번째 나왔던 화두가 안 바뀌는 거죠. 인간은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게끔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죠. 인간은 생존 본능 때문에 최대한 많이 먹고 과식하도록 애초에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능은 사실상 어떠한 의식적 억제 노력보다도 아쉽지만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두 번째 문제 넘어갔고요. 마찬가지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아래쪽에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탈영토화한. 다 알다시피 테리토리가 영토 아닙니까? 더 이상 영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기하급수적으로, 세 번째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 유행병이 나옵니다.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상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하고 있는 거겠지. 더 좋은 쪽이든 아니면 나쁜 쪽이든 간에 위성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병렬 구조로 세 가지 묶인 거죠. 그러니 동사는 복수입니다. 현재 완료로 만들어 왔다는 거야. 어떤 조건, 여건을 말이지. 즉각적이고도 마찰이 없는 소통, 통신을 말이지. 쉽게 말해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말이야. 우리는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즉각적인 통신 됐죠. 과거에는 국제 편지가 몇 달 걸렸다고요. 아무런 마찰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해졌다. 그러니 세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같은 말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1번 봅시다. 공간적인 거리는 말이야. 더 이상은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니라고. 일단 1번은 당연히 문제가 없죠. 인터넷망, 국제전화 얼마든지 되니까 말이야. 뭐에 있어서? 밀접한 접촉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아까 봤었죠? 탈영토화된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심지어 버추얼, 즉 가상 공동체들도 현재 완료로 발달해 오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의 공간적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말이죠. 일반 개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넓은 팔레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보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무엇보다 그 일반 개인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보다까지 묶으면 되겠지. 자, 일단 비교급 나왔으니까 뒤쪽에 then 나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문법 문제로 이때 did를 바꿔서 were를 써서 잘못된 걸 찾아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비동사가 정답이려면 앞에 비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 동사 가졌다라는 걸 받는 게 되기 때문에 were는 말이 안 되겠지. 과거에 가졌던 것보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경제는 또한 점점 더 세계적으로 나눠지고 있다? 일단 말이 안 되겠지. 지금 전 세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간적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잖아? 그럼 세계 경제 또한 점차 가까워지면서 통합되겠지. 나눠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2번을 통합되어진으로 바꾸는 게 내용상, 문맥상 맞겠지. 정답은 2번 나왔고요. 나머지 공부 차원에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과거죠. 다국적인 기업들은, 즉 국가를 초월한 기업들을 말하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야. 현재 완료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치에서, 두 번째는 규모에서, 세 번째는 경제적 중요성에 있어서. 말 그대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벗어난 기업들을 말하겠지. 우리나라 삼성의 경우도 공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다음 문장 주어는 자본주의 생산 모드, 생산 방식이죠. 그리고 화폐 경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즉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주어가 복수 형태니까 동사도 have가 나오겠죠. 현재 완료로 되어 오고 있다는 거야. 거의 보편적인 상태가 21세기의 말입니다. 이때 말한 보편화됐다는 게 뭐겠어? 거의 세계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 생산 방식과 화폐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즉 통합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3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문장 보니까 또한, 즉 이번엔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점점 더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의제를, 즉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함께 논의할 의제를 오늘날 지배하고 있다는 걸 말하죠.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문제가 있겠지. 전쟁과 평화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마지막에 빈곤의 문제. 마찬가지 병렬 구조로 세 가지가 묶였으니까 동사는 a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범주에 있다는 거지. 이때 말한 그러한 범주가 뭐겠어? 그렇지, 글로벌 이슈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한 국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이런 큰 문제들은 수반하고 있다고. 그 유명한 so
that 강조 구문이 되겠지. 너무나 많은 초국가적인 연관성을 수반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앞에 나온 세 가지를 말하겠지. 다뤄질 수가 없다는 거야. 만족스럽게는 말이지. 바로 단일 국가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다음 문장 계속 본다면 이번엔 팬데믹, 이를테면 코로나 같은 거, 그리고 국제적인 테러리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또한 초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바로 쳐서 어떤 것이냐면 오직 이해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오직 다뤄질 수 있는, 어드레스가 신중히 다루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뭐를 통해서? 그렇지, 국제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말이야. 달리 말해 단일 국가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 국제적인 조직화, 즉 UN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글이 되는 거지. 이 글은 세상이 지금 점차 줄어들면서, 달리 말해 가까워지면서 공간적 거리감의 문제는 사라지고 즉각적이고 마찰 없는 통신이 가능해진 이런 세상에서 세계 경제도 단일화되고 있고 정치 또한 전 세계가 함께 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물론 질병이라든가 국제 테러리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협력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죠. 기술, 경제, 그리고 정치, 이 모든 게 오늘날 세계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리하여 인류는 현재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고 오늘날의 문제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즉 혼자 단일 국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아래쪽에 어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휴리스틱, 발견적 문제 해결법,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유창성 또는 능숙함이라고 하는 걸 뭐뭐라고, 즉 두뇌의 시도라고 말이죠. 만드는 것에 있어서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말입니다. 뭐뭐랑 반대해서 그렇다는 거야. 더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가 아니라 말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think of A as B란 게 있죠. A를 B라고 생각하다란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뭐에 능숙하다는 것은 말입니다. 뇌가 시도한다는 거야. 뭐 하려고? 그렇지, 능숙하니까 아주 빠르게. 두 번째는 생각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이게 진실이야 라는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원래는 빠르게 하면 안 되고 더 신중하고 더 분석적인 평가를 해야겠지만 이러면 느리잖아. 느리면 유창하거나 능숙한 게 아니겠죠. 소위 말한 전문가들은 딱 보자마자 이건 뭐가 문제다 바로 아는 거죠. 아마 경험 때문에 알 수 있겠지. 물론 말입니다. 주어는 진실입니다. 뒤쪽엔 동격의 대시 있겠지. 어떤 진실이냐면 두뇌가 처리한다는 진실이야. 익숙한 것들을 더 능숙하게까지 묻고 보자면 이런 진실은 사실상 나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자체로 볼 때 말이죠. 당연하죠. 늘 보던 거 숟가락 보면 이거 숟가락이잖아 라고 바로 두뇌가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이게 젓가락이야 숟가락이야 포크야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뒤에 보니까 사실상 괄호쳐서 모든 가능성 속에서란 말은 10중 8구, 즉 거의 틀림없이란 뜻이 되겠죠. 그것은 입니다. 아마도 유용하고도 적응성이 있는 발견적 문제 해결책이라는 얘기야. 여기 나와 있죠. 직관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즉 달리 말해 이런 뜻이 됩니다. 엄지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 옛날 영국 사람들은 측정 도구가 없을 때 이 엄지손가락 길이로 대충 물건의 길이를 재곤했다고 해요. 거의 다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엄지의 규칙이라고 하는 건 경험에 의한 규칙, 경험에 의한 법칙을 뜻하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늘 보던 숟가락은 숟가락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경험에 의해서. 즉 많은 상황들 속에서 말이야. 그렇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진위 여부를 알아차리는 것은 아마도 유용하고도 적응성 있는 그런 문제 해결법이었다는 얘기야. 그것은 아마 뭐뭐일 거야.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지치게 만드는 걸 거야. 중요하죠. ing는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ed가 붙으면 지치는 걸 당하는 거고 말이야. 너의 두뇌에 있어서 자 만약 뭐 한다면 여러분이 must의 과거죠.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면 모든 정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새롭게 즉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건 포크야 이건 접시야
이건 컵이야를 매번 새롭게 처리한다. 여러분의 두뇌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지치게 만드는 일이죠. 2번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가정법 문장인데 사실 우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현실의 반대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동사의 과거,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으니까 두뇌가 지치지 않는다는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바로 that year란 사실을. 즉, 2는 4. 이거 알고 있단 말이야. 언제? 여러분이 읽을 때. 이때 말한 그것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1 읽을 때 바로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은 현재 완료로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것도 여러 차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처리할 수 있다고요. 2는 4를 엄청나게 빠르고도 능숙하게 말입니다. 생각해봐요. 2 곱하기 2는 4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왔겠니? 3번은 문제가 없겠죠. 사실상 진짜 문제는 입니다. 바로 that year란 사실이 진짜 문제겠죠. 뭔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진실 혹은 거짓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뭐가 아니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other than은 그냥 뭐가 아니라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봤던 친숙함, 즉 경험에 의해서 내가 봤더니 이거 사실이야. 이건 틀린 거야. 즉 다시 말해 친숙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이유 때문에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게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즉, 이 글은 이 앞쪽까지는 경험에 의한 빠른 판단이 좋다는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뭘 말하는 거야? 경험에 의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즉, 경험에 의한 판단이 안 좋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또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약 질문한다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 칠게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 즉 각각의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모세가 데려갔냐고. 자신과 함께 어디 위에서? 바로 노아의 방주 위에서까지 괄호 묶으면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내가 만약 한다면 실제 하지 않았으니까 가정법 과거 쓴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도 말할 거라고, 두 말이라고. 뒤에 보니까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죠. 마찬가지 사실 뒤에는 동격 접속사 대신 나옵니다. 진실은 뭐냐? 성경 이야기 속에서 그건 아니었다고요. 모세가 아니었다고요. 방주에 탔던 사람은. 그건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였던 거죠. 즉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모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말입니다. 하지만이라는 뜻이 되겠지. 뇌는 그저 피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으로. 익숙한 대답들을 피하고 있는 거다? 정반대죠.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지만 자신한테 친숙한 경험상 노아의 방주에 탔던 건 암수 한 쌍, 즉 두 마리가 탔다는 거죠. 각 종마다 말이야. 이렇게 친숙한 답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측하고 있는 게 되겠지. 따라서 잘못된 건 5번이고요. 4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상 친숙함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로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게 문제란 얘기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미 친숙해진 거, 능숙해진 거, 그걸로 빠르게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다시 보겠습니다. 능숙함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경험을 통한 익숙함을 바탕으로 아주 빠른 판단을 내리는 거야. 사실상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죠. 다만 그러한 익숙함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다고 착각할 경우에는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글이 되겠지.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자,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아래쪽에 어휘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세분화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열, 세 번째 낚시 도구, 염두에 둔 상태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는 타겟팅하는 것, 즉 목표를 삼는 거죠. 두 번째는 세분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뭐입니다. 쌤이 늘 말하지만 전치사 of 뒤에 추상 명사가 오면 자체가 형용사가 되는 거죠. 즉
최고의 중요성의 상태라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바로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즉 신문, 잡지, 인터넷 같은 미디어 전략에서 그런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는 타겟팅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미디어층, 즉 독자층을 분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이를테면 유아용품을 파는 회사라면 뽀로로를 보는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아마 타겟이 되겠지. 40대, 50대 아빠들은 아마 제어될 거야.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의 주어는 증가입니다. 뒤에 보니까 수치가 증가하는 거야. 첫 번째는 미디어 채널의 수치가 증가하고요. 미디어 수단과 방법도 그 수가 증가한다는 거지. 아주 과거엔 TV 채널이 몇 개 없었지만 지금은 수백 가지가 되죠. 또한 지금은 TV를 제외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등 다양한 수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A number of는 a lot of지만 the number of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되는 거야. 그런 수가 증가하는 것이 주어고요. 뒤에 접속사 and와 함께 두 번째 주어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분열은 마찬가지 꾸며주고 있죠. 뭐가 분열되는가? 당연히 미디어 청중들이 분열되겠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넷플릭스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리 전문 채널로 빠지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증가한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어가 지금 A 하나, 두 번째 B로 병렬 구조니까 동사는 복수동사 mean 나오는 거야. 즉 that 얘란 사실을 의미한다는 게 되겠지.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타겟 그룹, 즉 소비자들을 타겟팅해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뭐뭐라는 거야.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가 있으니까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의미로 더 쉬워졌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부정적 의미로 더 어려워졌다는 거야. 뭐 하기에? 그런 소비자층에게 도달하기에. 다른 말로 세분화된 소비자층에게 도달해서 관심을 얻는다는 자체가 한편으론 더 쉬워진 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더 어려워진 면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되겠지. 자, 이때 말한 데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언급된 여러 타겟 그룹으로 나누어진 소비자를 말하는 거야. 그 소비자층들은 첫 번째 더 쉽다는 거지. 즉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하는 거야. 앞에 나온 것처럼 도달하기 쉽다는 거지. 자, 중요한 표현이겠죠.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는 것, that 얘라는 면에서. 뒤에 보니까 독자들은 현재 완료로 분열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뭐로? 폭이 좁은 관심 집단으로 말이지. 이를테면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유아용품을 팔고자 하면 뽀로로 같은 아동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하면 되겠지. 폭이 좁아졌다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세분화된 자신의 관심 분야, 거기에만 광고를 때리면 되는 거니까. 뒤쪽에 꾸며주고 있죠. 주격 관계 대명사로 그 폭이 좁은 관심 그룹들은 말이야. 수동태로 서비스를 받는 거지. 수천 개의 특별한 관심 잡지들과 TV 채널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TV 채널과 이 관심 잡지들은 다른 사람한텐 타겟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폭이 좁은 관심 집단에게만 광고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음 문장 보니까 만약 한 광고주가 원한다면 도달하기를, 예를 들면 말이야, 물고기죠. 송어 낚시꾼들에게 병렬 구조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카에 푹 빠진 사람들, 보통 애호가라고 하죠. 병렬 구조의 마지막에는 and나 or 나오니까 세 번째가 마지막이야. TV 드라마 팬들에게까지 한번 묶고 보자면 앞에 나온 말의 반복에 불과하죠. 광고주가 광고하고 싶은 타겟층이 방금 봤던 것처럼 좁은 관심 집단이란 말이야. 특이하죠? 송어를 낚는 낚시꾼들한테만 광고하고 싶어. 아니면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광고하고 싶어.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광고하고 싶어. 그렇다면 있다는 거야. 거기에 맞춘 특별한 출판물이나 TV쇼가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꾸며주겠죠? 그 출판물과 TV쇼는 입니다. 이상적인 수단이 되겠지. 뒤에 보니까 타겟팅할 수 있는, 방금 봤던 그러한 폭이 좁게 정의 내려진 독자들을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다시 한번 폭이 좁은 독자층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번 확실히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광고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이상적인 광고 수단이란 얘기니까 3번도 문제가 없겠지. 자,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야? 그렇게 집중 타겟할 수 있다는 게 쉽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갑자기 역접 but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나올 차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제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차례가 되는 거지. 즉, 소비자 그룹들은 입니다. 또한 더 어렵습니다. 도달하기에 말이죠.
자, 앞에 나왔던 문장 구조 똑같죠? 더 쉽습니다. 도달하기에. 이런 측면에서처럼 또한 더 어렵습니다. 도달하기에. 자, 앞에는 이런 측면에서였지만 지금은 because란 말을 쓴 거야. 영어는 같은 표현 반복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이유를 보니까 광고 대행사들은 가지기 때문이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란 얘기야. 뭐에 있어서? 그렇지. 범주를 나누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보통 동명사 파트 수고로 배우죠. have difficulty in ing란 패턴입니다. 두 번째, 범주를 나눈다 A into B가 되겠지. 즉, 독자들을 뒤쪽에 있는 타겟 그룹으로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타겟 그룹인가 또 봐야 됩니다. 누구냐면 사실상 충분히 큰 그룹이죠. 운영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광고주가 말이야. 까지 묻고 보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인 광고주입니다. 아까 나왔던 유아용품만 파는 광고주가 아니라 이를테면 칫솔을 파는 광고주라면 송어 낚시꾼이건 스포츠카 애호가건 TV 드라마 팬이건 다 칫솔은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반 독자 전체에게 다 운용 가능한 그런 충분히 충분히 넓은 타겟층을 만드는 게 어때?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왜? 나는 칫솔을 팔고 싶은 것 뿐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도 광고를 넣고 여기도 광고 넣고 여기도 광고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채널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만 넣으면 될걸. 지금은 너무나 많이 분산된 바람에 다 광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하지만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층들을 카테고리, 범주를 나눠서 광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범주를 나누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명사 주어겠지? 타겟할 수 있다는 것은 송어 낚시꾼들만. 이건 사실 유용하겠지. 만약 뭐하다면 여러분이 현재 파는 중이라면 낚시 도구를 말이야. 당연하죠. 낚시 도구는 일반 사람들이 안 씁니다. 그러니 당연히 송어 낚시꾼들에게 타겟팅하는 게 좋은 거지만 항상 중요하죠. 역접이 나왔다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상 아니라고요. 뒤에는 useful 빠졌겠죠. 유용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있어서? 그렇지. 일반적인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 제품 판매에 있어서. 이게 아까 말한 칫솔 같은 경우죠. 좀 쓰다가 낡으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비자 제품들 판매에게는 이런 특정 집단 광고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한번 더 봅시다. 그것은 요구하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타겟 그룹들을. 그렇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층들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양한 타겟층들도 전부 다 칫솔은 쓰니까 말이야. 이런 거 빈칸 뚫을 수 있겠지. 굉장히 다양한 타겟 그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쪽에 있는 유용하다는 건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5번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보시면 뭐뭐인 반면에, 즉 송어 낚시꾼들은 아마도 가지는 반면에 다른 소비자 관심들을 역시 말이야. 까지 묶어보자면 그렇죠. 송어 낚시꾼들도 다른 소비자 관심, 치아 건강에 좋은 칫솔에 관심이 있겠죠. 자, 그런 반면에 그렇지만 미디어 수단은 말이야. 어떤 미디어 수단이냐면 만족시켜주는 단 하나의 취미만을까지 묶어보자. 이때 말한 단 하나의 취미라고 하는 게 송어 낚시가 되겠지. 이런 취미만 만족시켜주는 미디어 채널은 뭐겠어? 바로 송어 낚시꾼 전문 채널이겠지. 그런 것들은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죠? 전치사 오브 뒤에 추상명사가 오면 형용사 된다고 했지. 마찬가지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가 왔지. 그러면 제한이 없는 사용의란 말은 뭐야? 무제한적으로 아주 쓸모있다는 말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5번 정답 되는 겁니다. 왜냐? 이때 말한 대부분의 광고주란 말은 내가 파는 물건이 다양한 독자층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 취미의 독자층에게만 가는 채널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이해되시겠죠? 이 글은 오늘날 미디어 채널과 미디어 수단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각각 독자를 타겟팅하고 그 독자들을 분류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 특정 제품을 특정 관심층에게만 파는 광고는 더 쉬워진 반면 일반적인 제품을 전체 독자층에게 파는 거는 더 어려워졌다는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설명한 글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리 한 문장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미디어 채널 증가로 인한 시청자 세분화가 생겼죠. 물론 특정 집단 광고에는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일반 광고주들에겐 그들이 원하는
넓은 대중 광고 전략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